유망한 스몰캡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몰캡 리포트 뉴스토마토 국제부 김진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곳이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는 중앙미디어그룹의 계열사로 흔히 JTBC와 연계된 종편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잡지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한 종합미디어 기업입니다. J콘텐트리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IS 플러스 코프란 이름으로 주로 스포츠 신문인 일간스포츠 발행과 백상예술대상, 골든디스크 등 문화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중앙 M&B와 메가박스를 합병하며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J콘텐트리의 우호 지분은 약 34% 정도인데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중앙일보가 각각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약 10%를, 홍 회장의 장남이자 중앙일보 전무로 재직 중인 홍정도 전무가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J콘텐트리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종목명이긴 한데요. 아까 종합미디어 그룹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J콘텐트리의 사업 부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멀티플렉스, 매거진, MPP, 기타 사업 등입니다. 멀티플렉스와 매거진 영역은 이름에서 보듯이 영화관 운영과 잡지 발행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복수 채널 사업자라고도 불리는 MPP는 QTV 등 케이블 채널 운영과 드라마 하우스, J콘텐트 허브를 통한 컨텐츠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부분은 기존의 IS 플러스 코프가 진행하던 시상식들과 설행 컴퍼니로 대표되는 뮤지컬 공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멀티플렉스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해 대부분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매거진이 18%, 방송 부분이 25%, 기타 사업이 10%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네요.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멀티플렉스 쪽. 최근에 영화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황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메가박스로 대표되는 멀티플렉스 부문의 영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영화계는 르네상스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벤져스,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있었지만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첫사랑의 감성을 자극한 건축학 개론부터 한국형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도둑들, 웰메이드 사극의 계보를 잇는 광해까지 비수기가 딱히 없었습니다. 더불어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영화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영화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올해에는 1조 2천억 원,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콘텐트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메가박스는 CJ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업계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강 2중 체제가 단기간 내에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영화 산업의 호황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실속을 추구하는 확장 전략과 규모 확대에 따른 부급률 인하는 타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까지 7개 지점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성장 로드맵도 갖고 있습니다. 네, 메가박스가 업계 3위네요. 아주 톡톡하게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있고 성장 로드맵도 갖췄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음 부분 볼게요. 세시와 여성중앙, 아주 친숙한 이름이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세시라는 잡지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들의 출판도 J콘텐트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네, J콘텐트리의 매거진 부문은 멀티플렉스와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시와 여성중앙 이외에도 코스모폴리탄, 인스타일 등 다수의 여성 잡지를 펴내며 30%가 훌쩍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독보적인 업계 1위 기업입니다. 매거진 부분의 수입은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타나는데요. 광고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잡지 광고비 규모는 5,2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했습니다. 인기 매거진을 앞세워 광고 수주 시 높은 협상력을 보이는 것은 매거진 부문의 최대 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9월부터 남성 잡지인 젠틀맨을 런칭해 부족한 라인업을 보강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등
안정적인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J콘텐츠를 하면 그룹 내 종합편성 채널인 JTBC와의 관련성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매출 부문도 아까 25%라고 짚어주셨는데 방송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흔히 J콘텐츠를 종편 관련주로 부르는 이유가 JTBC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데다 드라마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구조 때문입니다. 실제로 J콘텐츠의 방송 부문인 드라마 하우스, J콘텐츠 허브, QTV 등은 JTBC와 일종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JTBC의 시청률이 상승할 경우 드라마 하우스의 제작 단가 및 수익성이 개선되고 J콘텐츠 허브의 유통 단가도 오를 뿐 아니라 후방 채널 역할을 하는 QTV의 시청률도 덩달아 상승하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종편 개국 1년을 맞이해 4계절을 지낸 JTBC가 나름의 노하우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포문을 여는 것이 김수현 작가의 무자식 상팔자와 내 이름은 김삼순을 연출했던 김윤철 감독의 신작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우스가 직접 제작에 나선 것이라 양호한 시청률이 나올 경우 J콘텐츠의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콘텐츠 판매로 인한 부수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타 사업 영역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네, 지금까지 기타 사업 부문에서는 주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뮤지컬 전문 제작 기업인 설앤컴퍼니가 기획한 위키드가 95.4%에 달하는 높은 유료 좌석 점유율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키드가 여기서 기획을 했었군요. 해외에서 그 공연단들이 직접 와서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까? 네, J콘텐츠리는 지난해 중앙 M&B와 메가박스를 합병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368억 원의 매출과 1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모든 사업부의 실적이 완전히 반영되는 것은 올해가 첫 해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매출액은 4,250억 원, 영업이익은 51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는 멀티플렉스에서 1,940억 원, 매거진에서 790억 원, 방송 부문에서 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년에는 매거진과 멀티플렉스, 기타 사업 부분이 5 내지 1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방송 부분은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하나의 컨텐츠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까지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네, 지난해 합병으로 인한 그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숫자 실적에 반영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군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는 점 있습니까? 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J콘텐츠의 가장 큰 오해가 종편 관련주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는 JTBC의 시청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방송 부분의 매출이 전체의 20에서 25% 정도로 많지 않은 데다 J콘텐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기 때문에 JTBC의 시청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내와 해외 시청자의 취향이 다른 건 역시 시청률이 좋은 작품이라고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 산업의 성장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다양한 소재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 산업 성장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관객 감소는 멀티플렉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변수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가 아주 좋았었거든요. 이미 반영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에 6,94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주가 4,400원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모클 리포트 김진양 기자의 J콘텐츠리 살펴봤습니다.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나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나오네요.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장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한 그루 나무